제가 지난 시간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소년이 온다를 읽고 제 나름대로의 느낌, 소년이 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역사적 사실을 안고 이 불의에 저항했던 그 정신, 세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누구도 누구를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는, 누가 누구에게도 폭력을 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는 거지. 그게 소년이죠.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한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뭔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1시간 내에 끝내려고 지금 그러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깊은 성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폭력에 내맡겨진 약자들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보는데 도대체 그런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영혼이란 도대체 뭐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그러잖아. 죽은 사람도 영혼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그 영혼이란 무슨 뜻인가. 일상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억압과 착취, 불의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소설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나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야. 한강의 소설은 그래서 아주 매우 독특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소설가는 그래야 됩니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이것을 나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실존적 존재라는 거지. 실존적 존재란 이 세계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 그 자체를 위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곧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능력이 뭔지는 제가 예전에 썼던 2013년에 출간한 이 책, 다시 쓰는 경영학에 인간은 자원이 아니라는 부제목으로 썼던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이라는 책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뭐냐.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이제 절판됐나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이 개정 정보판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출판사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영혼과 영혼의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짓는 유일한 징표가 영혼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짐승처럼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젖을 빨고 잠을 자고 배설하고 희로애락을 느낀다는 점에서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짐승의 일생을 보면 타고난 본능의 생물학적 프로그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 짐승의 삶에서 반성적 성찰이 없다. 짐승은 본능이라는 폐쇄적 테두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용산에 있는 어느 특정한 집단, 그 집단을 내가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능력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즉시 반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가? 동물적 본능의 생물학적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 초월적 세계, 이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이 차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영혼의 울림이다. 나에게 말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내 속에서.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란 바로 영혼의 능력이 마음껏 발현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 질문해야 된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정신적 토대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인간에게 진정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사실 경영학에서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안 하죠. 이런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온 학문은 뭐예요? 철학과 신학과 문학과 역사학이죠. 이런 인문학의 도움이 없이는 올바른 경영학을 세울 수 없다. 쭉 제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계속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엄청난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강 작가도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인간에 대한 애정. 그런데 고통받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재능이 있는 소설을 써낸 거죠.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시 쓰는 경영학에 나오는 것이 도대체 내가 뭘 2013년에 출간한 이 책에서 경영학자가 도대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들었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압과 착취, 불의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직무설계 모형이라는 인사조직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쓰면 우리가 왜 억압과 착취와 폭력이 계속 만연하게 되는지, 이것이 왜 없어지지 않는지,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왜 없어지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직무설계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설계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쯤 나올 것입니다. 한강의 문제의식의 마지막,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한강은 항상 역사 속에서 민중이 고통받았던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소설가로서 써내는 겁니다. 놀랍죠. 눈물을 뺍니다. 그 읽으면서 거기에 몰입돼서 읽다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흘러요. 아마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봐야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인데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시대의 아픔은 어디서 오는가? 그 폭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거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강이.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이자 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와 학자는 항상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봉준호,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 오징어 게임 만든 분인데 이름을 알았는데 잃어버렸는데 그분.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예술가들은 항상 이 문명을 진보시켜요. 왜? 그 시대의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만들어냅니다. 한강과 엘리 위젤의 문제의식을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1시간이 거의 다 돼갔습니다. 엘리 위젤은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헨발트, 그 바이마르, 독일이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그 튜링엔 주에 있는 그 이 한 그 도시가 바이마르인데 그 바이마르 옆에 붙어 있는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에서 이때 4월 16일이니까 45년 4월 16일이니까 미군이 이미 그 지역을 점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미군 사진병사가 사진을 찍는 사진사가 미군 소속이죠. 사진사가 이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에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에 엘리 위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 엘리 위젤은 1928년에서 태어나가지고 2016년에, 그러니까 45년이니까 몇 살이겠어요? 45년, 여기 45년을 빼면 17살 정도, 16살, 17살지. 14살, 15살 때 아우슈비츠로 온 가족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루마니아 유대인이었는데, 루마니아인가? 네, 루마니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온 가족이 다 그 아우슈비츠에 갔다가 거기서 모녀가 죽습니다.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죽어요. 그다음에 부켄발트 강제 수용소로 그 이송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여기서 부켄발트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 있습니다. 요 사람이 엘리 위젤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고아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고아원으로 이송돼서 프랑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불어를 잘하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뭐 학위를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다 성인이 돼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더 공부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대학 교수가 돼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불란서에서 프랑스에서 네가 거기에 유명한 작가를 하나 만나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을 글로 써라. 그래서 그때 불어로 쓴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나이트. 영어로 번역돼서 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 쓴 나이트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그 빈센트 앤 노블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죠. 엘리 위젤은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책, 나의 기억을 보라. 나의 기억을 보라. 이 책입니다. 엘리 위젤. 이건 누가 쓴 거냐? 엘리 위젤이 제자가 조교였어요. 이 위젤 교수의 제자였는데 이 제자가 자기 은사가 이제 죽자 나중에 엘리 위젤이 강의했던 내용들을 챕터별로 다 정리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억을 보라. witness라는, 영어로는 witness, 그러니까 witness 목격담이죠. 목격.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얘기했던, 대화했던 내용들도 여기에 간간히 나옵니다. 나의 기억을 보라.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마침내 위젤 교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손녀이자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레이첼이 손을 들더니 질문했다. 교수님, 홀로코스트 이후에 교수님을 지탱해 준 건 무엇인가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위젤 교수는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배움입니다. 배운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탈무드의 한 페이지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만 공부가 중단되었지요. 전쟁이 끝난 후 나는 프랑스에 있는 어느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부탁한 일이 바로 내가 공부하던 것과 똑같은 탈무드 책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중단되었던 바로 그 페이지, 그 줄, 그 지점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움이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쓴 이 책인데 제자가 마이클 버거라는 친구야. 마이클 버거. 엘리 위젤의 강의를 딱 정리해서 자기가 쓴 이 책이에요. 이게 그 엘리 위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교수가 됐지만 그 세계에서 폭력이 있는 곳에서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세계에 알려주는 일을 계속했어요. 평생.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은 거기 가서 그 수상 소감을 자기가 또 일장 연설을 하잖아요. 그 일장 연설이 끝났어. 그리고 그 이제 질문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 1986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 끝나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억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설이 필요한 것은, 소설의 위대함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문학의 위대함은 바로 그겁니다.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가 위대함은, 우리가 그걸 성서라고 부를 만큼 위대한 것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그 자체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거죠. 그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다 기록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예수가 나타났을 때 다시 그 제자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다 기억해서 써놓은 거란 말이야. 뭐 나중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한 것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 성경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엘리 위젤과 한강의 이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똑같다는 거야. 뭐죠? 기억하라는 거야. 4.3을 기억하고 5.18을 기억하고 여수 순천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야.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라는 거야. 세월호를 기억하라는 거야.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하고 그런 거 열심히 퍼날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 시청자 수가 1265명으로 제 계기판에 나오는데 좋아요 수가 900 몇십 개밖에 없습니다. 922개.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강의를 많이 보시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촛불이란 절대적 평화, 절대적 비폭력을 의미합니다. 촛불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촛불이 모아져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대변혁을 일으키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민주주의 국가로 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김건희라는 왕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죠. 김건희라는 여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강과 버지니아 울프